안녕하세요. 손동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야, 정말 대단하네요. 오늘 제가 이제 아침에 성당을 다녀왔거든요. 성당을 다녀왔는데 기도를 했어요. 오늘 제가 귀한 자리에 이렇게 초대를 받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그 정보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저는 사실 그 네트워크를 좀 많이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 40여 년 전에 제가 이제 일본에서 있을 때 A사를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A사의 어떤 마케팅 플랜을 보고 야, 이거 정말 말대로만 되면 대단한 비즈니스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것이 애텀이다라는 걸로 할 거예요. 이것이 애텀이다라고는 제목을 할 건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탑클라스타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보이는 수치가 하루에 저의 유튜버에 들어오는 수가 한 2,000명에서 2,50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보면 뭐 13세 0.3% 이런 분들 왜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65세 이상까지 이렇게 쭉 들어오는데 놀라운 게 이제 45세부터 65세까지가 약 90%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유튜브에 45세에서 65세까지 이상이 이렇게 많은 시청을 해주고 계신다는 거죠. 저희 유튜브는 아시다시피 무슨 버라이어티 유튜브가 아니고 노래하는 유튜브가 아니에요. 애터미 정보를 전달하는 유튜브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 이렇게 연세가, 나이가 되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저한테 시사한 바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쯤 여성 사업가들이 심각하게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가볍게 들어주세요. 여성 사업가들이 80% 정도 됐었고 남성 사업가들이 한 20%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최근에는 남성이 30%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55세에서 65세까지가 거의 한 60% 정도 되거든요. 여성 사업가가 여성분들이 그리고 55세, 65세까지 이런 분들이 약 60, 70%가 애터미 마케팅을 듣고 있다. 애터미 사업에 관련된 유튜브를 듣고 있다. 이거는 어떤 걸 나타내 줄까요? 요즘에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연세가 그렇게 사실 여기 40대 계세요? 40대. 걱정하지 마세요. 곧 60대 됩니다. 60대, 40대라고 하면은 불혹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흔들리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60대거든요. 그리고 50대라고 어때요? 또 지천명. 하늘의 뜻을 어느 정도 알고 어느 정도 지식이 풍부해서 또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60대라고 하면 안정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손주 손녀하고 재롱 보고 또 좋은 얘기만 듣고 해야 되는데 그런 연령대가 이렇게 애터미 유튜브에 열심히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말하고 틀려졌다는 거죠. 그만큼 시대가. 그래서 그런 시대의 흐름을 제가 여기 애터미의 저의 유튜브를 보고 많이 느꼈습니다. 무병장수를 꿈꾸는 트랜스 휴먼이라고 지금 이런 55세에서 65세가 트랜스 휴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병장수를 꿈꾸는데요. 죽지 않는데요. 요즘에 여러분들 장수한다는 거 들으셨죠? 절대 안 죽어요. 무병장수를 꿈꾸는 트랜스란 말 여러분들 아죠? 도란스. 사람을 바꿔가는 어떤 전환기. 바꾸면서 산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무릎 관절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병원 가서 인공 관절도 바꿀 수 있죠. 그리고 내장이 안 좋으면 바꾸고 뭐 간 이식도 수술하고 여러 가지 수술을 해가지고 사람을 살려놓잖아요. 그래서 절대 요즘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요즘에 또 신종어가 나와요. 액티브 시니어란 말이에요. 액티브 시니어란 말이 나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이만큼 연령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액티브란 말이 왜 붙을까? 활동성 있게 왜 움직여야 될까? 마음은 젊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면 55세 이상 되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어때요? 그분들 생각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40대가 불혹으로 안정된 삶을 살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60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삶을 살지 않고 흔들리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만큼 연령대가 좁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이 사회에서 55세가 됐는데 어때요? 사회에서는 우리를 인정해 주나요? 여러분들 혹시 전철에서 50에서 60대 되신 분들 전철 갔는데 자리 비켜준 거 봤어요? 와이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전철을 탔는데 자리를 비켜줬다는 거예요. 누가 앉으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아직 이빨 청춘 같은데 옆에서는 그렇게 봐주는 거예요. 나이 먹었다고. 그리고 혹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젊은 새댁이 자기 애들 보고
아저씨한테 인사드려라, 아줌마한테 인사드려라 그래요?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인사드려라 그래요? 그렇게 젊으신 거예요. 곧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인사드려라 그 소리 듣습니다. 저도 그런 소리 듣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 굉장히 젊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주위에서는 이미 나이를 먹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또 어때요? 설 자리들이 많이 없어지잖아요. 내가 젊어서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막상 제가 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은 아직 내가 머리나 모든 것들은 아직 28 청춘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나를 받아준 거는 이미 아저씨, 아줌마 이렇게 받아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액티브 시니어란 말이 있는데 액티브 시니어가 꼭 가져야 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시계라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 시계 있으세요? 시계. 시계 있는데 자 40대가 지나가지고 왜 꼭 55세에서 65세까지 가져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시계라는 건데 이 시계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 이런 시계도 있지만은 나만의 시간적인 시간을 가져라는 소리예요. 내 시계. 지금까지는 내 자녀들을 위한 시계였어요. 내 자녀, 내 가족, 내 어린아이, 그리고 내 와이프, 내 남편을 위한 시계. 그런 시계를 가졌었는데 이제는 내 시계를 가져라. 내가 핸들링 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시계를 좀 가져라. 또 한 가지는 나침반. 액티브 시니어가 되면 될수록 나침반을 좀 가져라는 소리예요. 나침반이 뭐냐면 방향을 안내해 주는 거거든요. 이 방향을 안내해 주는 걸 가져야 되는데 자 우리가 예전에 목표도 있었고 꿈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어때요? 어느 날 갑자기 나이를 먹고 결혼을 하다 보니까 내 꿈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내 가족들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른 의지대로 움직였던 건데 내 목표를 한번 찾아봐라. 내 꿈을 한번 찾아봐라.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지도인데 내가 그 꿈을 찾아갈 수 있는 방향을 나침반이 알려주고 또 지도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없이 살아왔는데 자 지도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아침에 이제 그 양주에서 성당에서 여기로 왔는데 만약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내가 이제 그 내비게이션 딱 찍어가지고 왔는데 만약에 외곽순환도로가 막혔으면 내 내비게이션은 다른 지도를 안내를 해서 여기로 오게 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올 수 있는 길이 오직 외곽순환도로 하나였다. 그럼 여기 어떻게 와요? 오늘 약속 시간이 있는데 못 오잖아요. 그래서 이 오색에서 여기 예를 들어 대청봉을 내가 가려고 했을 때 대청봉에 가는 길이 오로지 하나밖에 없다면은 굉장히 답답하겠죠. 근데 대청봉을 가는 길이 이렇게 많은 길이 있어요. 이 중에서 가장 올바른 길이 어딘가, 가장 좋은 길이 뭔가, 이 길이라는 거는 결국은 대안이라는 거예요. 내가 갈 수 있는 내 시계대로, 내 나침반대로, 내 목표를 지향해서 갈 수 있는 대안을 여러 가지를 준비해 놔야 되는 거예요. 그 대안 중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애터미를 소개를 해드린 건데 조금 이따 그거를 제가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액티브 시니어가 가져갈 앞으로 50년을 살아야 되죠. 45세에서 65세라고 하면은 앞으로 50년을 살아야 되는데 그분들이 지향하면서 살아야 할 5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경제력이에요. 앞으로 오래 살아야 되니까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우리 어머니,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그래도 자식들이 뭐 하면 십시일반 해가지고 병원비 뭐 하면 도와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봐도.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병장수를 꿈꾸는 트랜스 휴먼이다 보니까 우리는 100살, 120살까지 살 건데 우리가 스스로 내가 살아야 할 그런 어떤 지향하며 살아가야 할 5가지를 꼭 가져야 되는데 그게 제일 첫 번째가 경제력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관계력, 이런 그 친구들, 이런 친구 관계. 내 혼자만 살면 외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성을 유지해가고 또 한 가지는 활동. 내 액티브한, 항상 활동성 있게 움직여야 되는데 집에서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가치 소비. 이게 이제 우리 애터미에서 말하는 나눔의 삶이죠. 그리고 공헌하는 삶. 이런 것들이 가치 소비. 우리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어떤 살아가면서 가치 소비를 하면서 살아야만이 그 삶을 보람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게 직업과 소속이 꼭 필요하다. 나이를 먹어도. 왜냐하면은 65세가 돼도 아직도 5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아까 트랜스 휴먼이 우리가 살면서 몸은 바꿀 수 있어요. 몸뚱아리는 바꿀 수 있는데 정신을 못 바꾸는데 이 정신을 바꿀 수가 없다 보니까 이런 직업이라든지 관계력이라든지 액티브한 이런 활동성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레이먼드 커저와이라는 그 구글
수석 그 엔지니어가 있었습니다. 부구 수석 엔지니어인데 그분이 그 트랜스휴먼의 가장 처음에 이렇게 외치는 사람인데 그분이 하루에 건강식품을 100알씩 먹었다는 거예요. 100알씩. 사람들이 저 사람은 건강식품을 100알씩 먹었는데 어떻게 보면 중독자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그분이 어느 날 자, 내가 중독자인지 병원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는데 65세 때 나이를 병원에서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45세. 연령 수준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뭐 1년에 워낙 부자다 보니까 뭐 11억을 투자해가지고 자기가 건강 관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아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몸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지만은 어때요? 정신적인 걸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노인들 막 힘들어가지고 우울증 걸리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꼭 우리가 오메가3 같은 거 먹어야 되고, 비타민 먹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메모리업 같은 거, 이런 걸 꼭 먹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 대목 제가 이제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제 사회자님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효진국제교육센터라는 일본 유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80년대에 유학을 가서 컴퓨터를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처음에 제가 근무했던 게 AI 연구소에서 근무를 했어요. 지금 AI 하지만 그때는 벌써 40여 년 전이니까 그때는 아주 AI의 기본적인 걸, AI가 이렇게 되겠다는 걸 그때부터 이미 제가 공부를 했고, 그때는 이제 빅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빅데이터를 만들어가면서 AI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에 와서 이렇게 빅데이터가 굉장히 많지, 흔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AI가 지금처럼 굉장히 발달되고 앞으로도 더 무섭게 발달되지 않을까. 조금 있으면 정말 인간하고 똑같은 그런 AI가 나오지 않을까. 제가 한 몇 개월 전에 일본을 갔는데 그 레스토랑에 딱 갔는데 입구에서 로봇가 저를 안내를 하더라고요. 제 핸드폰이나 짐을 로봇 위에 딱 얹어놓으니까 로봇가 저를 이렇게 안내해가지고 제자리로 딱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로봇가 또 와요. 그래서 길은 좁아. 저 식당, 레스토랑 안에 좁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피하나 보자. 이렇게 봤는데 잘 피해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로봇하고 이렇게 놀다가 더 옆에 놀아줘요. 음식이 나올 때까지. 노래도 불러줘. 뭐 해줄까요? 그럼 춤을 좀 춰달라 그러면 좀 자리 좀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제가 좀 반경이 좀 크니까 그래서 자리 이렇게 좀 봐달라 그래. 혼자 춤을 춰주고 어떤 노래 불러주라고 하면 노래도 불러줘요. 그리고 저하고 음식이 나올 때까지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와, 이런 시대가 돼버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만큼 AI가 굉장히 많이 발달. 저는 이제 그런 구조들을 어느 정도 알고 제가 이제 그 다음에 한국의 대기업에 스카웃이 돼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지문검색 시스템을 치안본부, 그때 당시 지금 경찰청이지만 그때 당시 치안본부에서 약 1년 동안 들어가서 개발을 했고, 한국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양쪽에서 한 20년 동안 제가 컴퓨터 프로그래머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송을 제가 했는데, 대학원에서 영화 영상을 전공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유튜브라든지 촬영이라든지 그런 걸 제가 하게 됐고요. 이제 직업 전문가고, 지금 현재는 애터미 사업가. 일본 유학을 하면서 애터미 사업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채널 W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예전에 프로그램에서 제가 일본 학교를 홍보하는 나레이터 역할을 했습니다. 학교를 홍보하는 사람. 그리고 유튜버 탑클라스타, 제가 지금 아까 제가 그 데이터 보여드렸던 곳이 탑클라스타예요. 탑클라스타 구독 많이 해주실 거죠? 네. 제가 여기 탑클라스타를 홍보하는 건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일본 학교에 가서 학생들 활동이라든지 학교를 촬영하는 사람, 학교에 홍보하는 홍보 영상도 촬영하고 이렇게 인터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저희 손주예요. 19년도에 12월 달에 와가지고 한국에서 애를 낳고 20년도에 이제 들어가려고 했는데, 저희 이제 딸이 영국에 살고 있고 사위가 스웨덴 사위예요. 여기가 지금 스웨덴 이제 결혼식 할 때 찍은 사진인데, 저에게 이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3년 동안 한국에서 있다가 2020년 후반에 이제 들어가거든요. 제가 이제 애터미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진짜 돈 걱정 하지 않고 살고 싶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아주 순탄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의 이제 딸만 둘이 있어서 둘이 다 이제
큰애는 영국으로 유학을 보냈고 저근애는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서 그러니까 너는 참 잘 살고 있구나. 근데 그런 어떤 그 큰 뭐 액션을 취하면서 굉장히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돈 걱정 않고 살고 싶어요. 그리고 제 마음대로 제 시계처럼 제 시계를 갖고 제 나침판을 갖고 제 지도를 가지고 끝까지 제가 한 번 더 제대로 살아보고 싶은 게 제 생각이고요. 지금까지는 어때요? 그 학생 저희 이제 딸만 둘이 결혼 다 했거든요. 둘이 다 결혼했어요. 근데 이제 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제 주도적으로 한번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저 균형이 잡히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 박한길 회장님이 균형 잡힌 삶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60 좀 넘었는데 앞으로 50년 더 살려면은 어떻게 했어요? 정말 균형 잡힌 삶. 저희 애들, 저희 집 아내하고 이렇게 했죠. 120세까지 앞으로 살 건데 정말 멋지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좋은 아빠. 제가 애들을 그렇게 그 유학도 보내고 했지만은 그 애들은 저한테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아직까지 보면은 애들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만이 있어요. 근데 정말 끝까지 좀 좋은 아빠로 남고 싶다. 그리고 좋은 할아버지. 저는 좀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정에 좀 이렇게 소홀히 하게 된 거예요. 저는 그래도 그 활동이 뭐 매일 하는 건 아닌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아내나 저희 아이들에게는 그런 부분들 굉장히 불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좀 더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되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꼭 애터미 성공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들었듯이 주도적인 삶을 살고 싶고 잘 살고 배우고 사랑하고 공헌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저도 이제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봉사활동이나 그런 것 좀 많이 했는데 그럴 때가 가장 기뻤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크게 베푼 건 많이 없었지만은 예를 들어서 목욕 봉사를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서 앞으로도 저도 나이를 먹었지만은 좀 더 공헌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인연 시절에 꿈은 이렇게 군인이 되고 싶었고 경찰이 되고 싶었어요. 여러분도 꿈이 있으셨죠? 저도 군인이 되고 싶은 경찰이 되고 싶고 그랬는데 또 컴퓨터 프로그래머 우연히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컴퓨터 쪽으로 굉장히 많이 쏠렸습니다. 컴퓨터를 제가 일본 유학을 갈 때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80년도니까 컴퓨터를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를 전공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컴퓨터가 많이 발달이 돼 있었고 한국에서는 진짜 키보드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제가 컴퓨터를 배우러 갔죠. 그런데 제가 일본 유학을 가서 컴퓨터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아까 AI 쪽에서 인공지능 쪽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 재미있었어요. 저 연령대 그렇게 열심히 일본에 가서도 공부하고 일을 하고 그런 어떤 시절들이 너무 좋았는데 지금 제가 이제 귀국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대기업이에요. 여러분들 이름만 하면 금방 아는데 대기업연구소에서 제가 오랫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제가 이제 안전하리라 생각했어요. 제가 이제 사업부장 때 회사에 제안을 했어요. 제가 일본에서 제안을 받아가지고 일본 유학원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일본으로 학생들 보내는 일을 해보면 어떨까 제안을 받는데 회사에 그때 제가 워낙 빨리 사업부장이 돼가지고 회사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얘기했더니 제가 이제 하루에 반씩 회사에서 일하고 일본 유학 일을 해보겠다고 했더니 회사에서 흔쾌히 승낙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오전 일찍 회사 가서 오후에 제가 나와서 일본 유학 일을 좀 했는데 일본 유학 일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부장 하다가 일본 유학으로 딱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저더러 이제 너 왜 그 좋은 회사 그만뒀냐고 얘기하는데 제가 일본 유학을 딱 이렇게 6개월 동안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 제가 실수만 하지 않으면은 정말 아무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일본 유학도 했지, 일본에서 일도 했지, 일본어 너무 잘하지, 일본어 저희 한국보다 더 잘 알지. 그러니까 어려움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본 유학을 딱 했습니다. 근데 어때요? 너무 잘 됐어요. 일본 유학일. 돈 너무 잘 벌렸어요. 저는 돈 별로 생각을 안 했는데 이 돈이 제가 생각하지 않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일본 학교에서도 월급도 받고 이런 정도 받았는데 그런 월급이 언제 들어오는 거 신경도 쓰지 않을 정도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본 유학을 열심히 했는데 2011년도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진이 있었죠. 방사능 문제 있었고 이거 있으니까 일본 유학생들이 팍 끊어진 거예요. 동경에 가면 방사능 문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크게 신경을 안 쓰셨을 거예요. 아, 일본이 지진이 일어났네라고 하셨겠지만 저는 일본하고 학생들을 이렇게 보냈는데 그날도 제가 그날 기억나요. 학부모들하고 같이 칼국수를 먹고 있는데 텔레비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영화처럼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가야 되는 제가 수입이 되는데 갑자기 다 캔슬하고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저하고 상관없이 지진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제가 또 이게 그래도 잘 극복했어요. 저 일본에서 학교들이 제가 워낙 학생들을 많이 보내주다 보니까 잘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극복을 잘했는데 어때요? 19년도에 한일 문제. 한일 문제 일어나서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에 가서 일본 학교 홍보하고 이거 일본 직업 관련된 강의를 했는데 그때 제가 그런 걸 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아마 저 무지 요거도 못 쓸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본 학교 홍보하는 텔레비에서 나왔어요, 제가. 근데 이런 게 다 잘렸어요. 한일 문제. 삶에서 찾아온 애터미. 그때 저한테 애터미가 찾아온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한일 문제, 지진 문제 이런 거 저하고 관계가 있었나요? 저는 잘못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국가 간의 이 문제다 보니까 갑자기 저한테 큰 어려움이 차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19년도에 저한테 저희 학부형으로부터 애터미 얘기가 들어온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또 다른 나의 대안을 찾아야 되겠다.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내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애들은 다 이렇게 출가를 했지만은 내가 내 노후를 위해서 나의 대안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그때쯤에 저한테 애터미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를 이렇게 여러 측면에서 검토를 하게 됐죠. 사실 저는 애터미 언젠가 들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한국 것이고 바이너리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귀가 열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A사에서 이렇게 들어볼 때 바이너리는 귀신도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귀신도 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저희 학부형이 저한테 선생님 저 지금 애터미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게 뭐예요? 그렇게 물어봤어야 하던데 아 열심히 하세요. 그렇게 말았어요. 그분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김설환 본부장이거든요. 김설환 본부장 자녀가 저한테 이제 그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이렇게 알고 지냈었는데 그런데 김설환 본부장이 어느 날 명절 때 저한테 선물을 하나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뭐였냐? 앱솔루트 화장품이에요. 화장품 보냈는데 저는 그때까지 화장품 한 번도 바르지 않았는데 마치 영국에 있는 딸이 발라보고 저희 아내가 발라보고 화장품이 너무 좋다는 거. 이게 뭐야? 아빠 이거 어디서 났어? 너무 좋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애터미 건데 그래서 제가 그때 애터미 화장품 좋다고 해서 애터미에 조금 신경이 쓰이는 거. 그래서 박한길 회장님 강의를 쭉 들었어요. 계속 들었어요. 2개월 동안. 들었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이거 이 말대로란 말이야? 이대로라는 거야? 이대로만 되면 대박이겠다 생각하고 김선환 본부장 불렀어요. 제가 김선환 본부장님 그때 이제 학부형이죠. 어머니 잠깐 오셔가지고 애터미 설명해 주세요 했더니 오셔서 설명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 김선환 본부장도 애터미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저한테 둘둘 외워가지고 한 20분 더 설명하는데 그때 뭐 이렇게 설명하는데 글로벌 원마케팅이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원마케팅이 뭐지? 글로벌이 된단 말이야? 이런 설명을 듣고 이제 제가 알아보니까 애터미 해야 되겠다. 글로벌이 말 그대로 글로벌이 된다면은. 그래가지고 김성환 본부장한테 회원 가입시켜달라고 그랬어요. 싫대요. 선생님 제가 화장품 드리는 거는 선생님 부담 드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드린 거예요. 그래서 김선환 본부장한테 내가 애터미 해보려고 그러니까 빨리 좀 가입시켜달라고. 그래서 가입했어요. 사정해가지고. 사정해서 가입했어요. 근데 가입했는데 저는 왜 김선환 본부장님을 제가 선택한 거거든요. 그분이 이제 통이 커요. 저한테 가끔 명절 때 사과를 하나씩 보내드리는데 그 한 박스도 아니고 2박스를 테이프로 창창 감아가지고 보내준 거예요. 이분이 통이 되게 크다.
아, 이분하고 사업하면 잘 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김선환 본부장을 선택해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애터미를 저한테 애터미가 찾아와서 그때 제가 애터미 사인을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 3년. 여러분들 코로나 때 어떠세요? 저는 이제 사실 개인적으로 아까 손주 손녀하고 이렇게 영국에서 봐가지고 3년 동안 집에서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 점은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애들 너무 예뻤거든요. 아까 그 손녀가 이제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뭐 할아버지하고 같이 놀아주고 이렇게 안기는 게 너무 좋아서인데, 그건 참 좋았는데 반면에 수입이 꽝이었어요. 어떻겠어요? 애들은 와 있는데 스웨덴 사위하고 영국에 있는 식구들이 다 우리 집에 와 있는데 할아버지가 수입이 없어. 대단한 일이었죠. 그런 거를 하면서 코로나가 저한테 와서 애터미를 중점적으로 그때 코로나 시기에 유튜브 하면서 애터미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18년 동안 유학을 했는데, 유학 사업을 했는데 정말 잘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어떤 아까 어려움이 있었던 것들, 저하고는 아무 관계 없이 어려움이 있어서 저에게 힘들게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제가 봤기 때문에 제2의 나의 어떤 그 삶, 제2의 나의 어떤 그 꿈으로 애터미를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 애터미가 어떤 애터미인가요? 여러분들 애터미가 어떤 애터미일까요? 제가 이제 애터미, 이것이 애터미다라고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애터미는 제품이 어떤 제품? 생필품이죠. 생필품.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건 생필품. 그 다음에 시장성은 어때요? 전 세계 70억 인구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거죠. 시장성은 이렇게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그리고 일의 형태가 어려울까요? 제품을 써보고 그 다음에 자랑하고 안내하고 시스템에 이렇게 참석하면 된다는데, 이게 어려울까요? 어렵지도 않은데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자, 투자는 필요할까요? 아까 투자비가 자본금이 내 생활하는 것이 결국은 사업이고, 투자 비용이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사업 형태는 퍼스널 플랫폼 시스템, 비즈니스로 퍼스널 플랫폼.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깊이 한번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 가치는 공유 경제 시스템이다. 이렇게 같이 성공하는 시스템이다. 우리가 사회에서 지금 제가 유학 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같은 동종업계는 정말로 치열해요. 그분들이 앉았다 일어나면 풀도 안 날 것 같아. 그 정도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 사회에서는 하고 있는데, 이 애터미에서는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크게 이제 같은 탑그룹이지만은 아마 이렇게 좀 나눠져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의를 하고, 또 여러분들 본부장님도 저희 센터에 와서 강의를 해주시는데, 이런 어떤 공유 시스템이라는 거죠. 함께 성공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우리 애터미 사업의 특징이 있어요. 저는 이런 거를 볼 때마다 애터미는 이래서 성공할 것 같아요. 자, 애터미는 어때요? 가입비가 없다고 했어요. 가입비가 없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서 애터미에 대해서 이래서 정말 애터미는 성공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가입비가 없다는 거죠. 가입비가 없고, 또 진입비가 없고, 유지비가 없고, 추천수당이 없고, 월 마감이 없다는 거죠. 자, 우리가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추천수당, 월마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단한 거거든요. 추천수당이 없다는 거는, 저는 이런 걸 들을 때마다 박한길 회장님 어떤 분일까 다시 한번 보여요. 추천수당을 없앴다는 거는 우리가 어떤 대수를 없앴다는 거예요. 내가 추천을 했을 때 몇 대까지, 예를 들어서 내 밑으로 내가 추천한 사람의 20대든 30대든 몇 대까지만 내가 보너스를 받고 그 밑에는 영향력을 주지 못하니까 그냥 보너스 못 받는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 추천수당이 있다고 했을 때는 똑똑한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추천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추천수당을 없애버렸다는 거죠. 이건 대수의 제한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월 마감이 없다는 거죠. 이 월 마감이 없다는 것. 그 다음에 아까 바이너리 구조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바이너리 구조는 귀신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귀신도 할 수 없는 게 어떻게 바이너리 구조를 과감하게 채택했을까? 또 한 가지는 무한 누적, 무한 단계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추천수당이 없애고 그 다음에 바이너리 구조를 했다는 거는 어때요? 내가
대수 제한이 없고 좌측과 우측 통합계가 어떤 한계가 되었든 어떤 무한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그런 시스템이겠죠. 그래서 이 추천수당이 없었고 또 한 가지는 바이너리 구조로 했다. 또 무한 누적, 무한 단계다. 이런 부분들을 깊숙이 생각해서 해보면은 경이로운 거예요. 애터미가. 어떻게 누구도, 그러니까 다단계라고 하지만은 무한 단계가 되는 거죠. 무한 단계. 자, 보면은 무한 단계가 이 좌측에 우측에 이렇게 그룹을 통과해서 내가 좌측 그룹에 이렇게 합계, 우측 그룹에 합계 이런 걸로 해서 내 어떤 매출의 어떤 특성을 이루고 거기에 대한 보너스를 받는다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컴퓨터를 했다고 했죠. 글로벌 마케팅. 저는 이게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지금 전 세계를, 아마 이 그림 여러분들 못 보셨을 거예요. 전 세계를 네트워크로 묶어버렸어요.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를 네트워크로 묶어버렸던. 저는 컴퓨터를 했지만은 이걸 정말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을 하나로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자, 저는 글로벌 시스템, 글로벌 애터미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 미국 친구가 해머임 하나 딱 사면 바로 올라와요. 바로 보여요. 근데 이런 것조차도 저는 생각이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온라인으로 바로 될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다. 그럼 미국 시스템에서 체크했다가 어느 시점에서 한국에서 다운로드해서 받아들인다? 이런 거는 제 기본적으로 되는데 어떻게 온라인으로 바로 체크가 될까?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몽골 친구를 가입시켰거든요. 몽골 사이트에서 몽골 친구를 가입했는데 바로 보이는 거예요. 가입돼 있다고. 자, 이런 것들이 박한길 회장님이 이걸 실천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글로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어떤 글로벌 시스템을 박한길 회장님이 실천했다는 거는 이분이 저처럼 컴퓨터 전문가였으면 과연 이거를 시도했을까? 걱정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박한길 회장님은 컴퓨터를 아시기는 아시는데 좀 설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가 만약에 이 시스템을 만약에 이렇게 시스템 구축을 하라고 했으면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더 복잡하게 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거를 실행을 해버린 거예요. 박한길 회장님이. 근데 이런 세계에 이런 시스템을 실행한 시스템이 거의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엔지니어 차원에서 먼저 생각했을 때 어떻게 온라인으로 바로바로 체크가 될까? 여러분들 그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매번 느껴요. 요번에도 제가 그 몽골 가입하면서 바로 보이는 거예요. 몽골 그분 한국에 계신 몽골 분인데 바로 가입됐어요 라고. 그리고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 미국 친구 가입시키면서 인터넷으로 가입하면서 가입했어요. 아, 그럼 저 지금 해모임 사도 돼요? 사세요? 딱 뜨는 거예요. 자, 이런 시스템을 박한길 회장이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경이롭게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바이너리 시스템을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상한가. 이 모든 네트워크들이 상한가를 두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은 스타 플레이예요. A사도 마찬가지. 저는 10억을 벌었습니다. 뭘 10억을 법니다. 그러면 10억 벌었다고 박수치고 그 사람 완전 영웅이에요. 근데 애터미에서는 제가 그 강의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 한 달에 5천만 원씩만, 예를 들어 3천만 원씩만 꾸준히 들어오면 살 수 있지 않겠어요? 회장님 그러신 거예요. 5천만 원씩만 꾸준히 들어오면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10억짜리 한 분을 이렇게 탄생시키는 것보다 1억짜리 5분, 5천만 원짜리 이렇게 20분 이렇게 육성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생각이 보통 생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상한가는, 저는 이 상한가 보고 이분이 대단하다. 느낄 때 이 어떤 그 마케팅 플레이는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대단하다는 걸 느낀 거예요. 네트워크라는 거는요, 제가 이제 아주 수년 전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들을 때 여기 보시면은 1927년에 하버드 대학에서 던킨 교수가 소비자 구매 심리라는 대학원 논문에서 발표한 거거든요. 대학원 논문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발표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기법을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여기에서 얘기 나오는 게 약 85%가 구전에서 물건을 산다는 거죠. 구전, 누구한테 들어보고 물건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15%만이 광고의 효과를 보고 산다는 거죠. 시대적으로 1927년도니까 지금 수치하고는 좀 바뀌어져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때 그 시절에
내가 텔레비에 나오는 광고를 보고 사는 것보다 옆에 친구가 야, 뭐 치약 이렇게 좋으니까 너 사봐. 그게 훨씬 좋았다는 거죠. 그걸 듣고 사는 사람들이 무려 85%라는 거죠. 그 교수의 논문이 발표가 그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 네트워크에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그 시스템에 보면 시스템 유통의 그 경로를 보면은 광고하고 총판하고 도매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그 쇼핑몰과 인터넷 쇼핑몰이나 이런 거 보면 조금 더 유통 과정이 적다 보니까 좀 더 소비자에게 가격이 싸게 나오는 거죠. 근데 애텀이라는 거는 어때요? 아주 990원에 예를 들어서 치약 하나다 그러면은 990원에 유통을 시킬 수 있다. 똑같은 제품인데 이걸 가능하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광고나 네트워크 마케팅 간단한 광고 아니면 유통 마진을 줄여가지고 그걸 구전 광고로 했던 그런 비용을 우리 소비자들에게 돌려준다는 거죠. 그게 아주 기본적인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어떤 제품이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4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생활 필수품이어야 되는 거. 생필품.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무조건 성공하려면 40년 전에 들을 때 내용이에요. 생필품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재구매가 발생이 된다. 제가 A사를 들었을 때 40년 전에 A사를 들러 갔는데 설명을 이렇게 해주는 거야. 왜 A사가 성공할 수 있느냐? 네트워크 마케팅이 성공할 수 있느냐? 생필품이다. 생필품 맞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구매가 발생해야 된다. 재구매되죠. 이론적으로는 재구매되고 그 다음에 회원수가 증가해야 된다. 왜냐하면 저 아침에 보니까 제 회원수도 또 증가되어 있더라고요. 계속 회원수가 증가가 돼요. 이 회원수가 증가돼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성공한다. 또 한 가지는 지속적인 신상품이 나오고 있다. 자, 여러분들 애터미 제품, 애터미 회사로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볼까요? 여기에 해당되는 게 우리 생활 필수품 맞죠? 네. 그 다음에 재구매가 발생될까요? 네. 또 회원수가 굉장히 증가되죠. 네. 자, 요런 어떤 그 4가지가 다 잘 되면은 무조건 성공한다고 했는데 왜 기존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려웠을까요? 재구매가 안 돼요. 바로 그거예요. 자, 생필품으로 하고 있는 데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회원수도 기존의 네트워크 회원수 증가해요. 그 다음에 신상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재구매가 일어나. 자, 내가 물건을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기본적인 게 내가 물건을 사용해보고 그 감동을 주변 사람에게 전달했어요. 주변 사람에게 전달했는데 자, 내가 이거 써보니까 좋아. 너도 한번 써봐. 그 사람이 써봤어. 자, 좋으면 사죠. 싸면 사죠. 자, 여러분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물건을 사는데 싼 물건을 사실 거예요? 1번. 2번. 좋은 물건 사실 거예요? 3번. 싸고 좋은 물건 사실 거예요? 3번. 바로 그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요. 애터미가 아주 기본적인 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왜 애터미 제가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해보면 요즘에는 애터미 제품 가성비가 좋다는 소리를 무수히 많이 해요. 여러분들 혹시 그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네. A사 제품 가성비 좋다는 소리 들었어요? 그 회사 물건은 좋아. 그 소리 듣죠? 저 형님은 A사 성공했는데 형님 그 물건은 좋아. 우리 형님이 아무리 해도 제가 A사 회원은 했지만은 뭐 물건 하나 사서 쓰고 그 다음 또 사기가 부담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애터미 제품이 그런가요? 애터미 제품은 이상한 슬로건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다른 타사에서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 대중명품. 절대 품질, 절대 가격. 들어보지도 못한 대중명품이라는 것을 들었어요. 근데 과연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란 말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를 이행하고 있던 거예요. 애터미가. 그걸 만약에 말만 그렇게 하고 있네. 그런 소리면은 우리 경쟁업체에서 당장 여러 소리가 많이 들려와요. 그런데 그런 소리가 안 들려오잖아요. 애터미 물건 좋아. 싸고 좋아. 가성비가 좋아. 가성비가 좋다면은 애터미 사업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리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제가 애터미를 4년 전에 이제 19년도에 하는데 누구한테 물어봤는데 그거 가성비 좋아. 그 소리 들었거든요. 그 사람은 제 회원인데 사업은 하지 않아요. 근데 애터미의 사업가가 물건 사는 것보다 일반 소비자들이 물건 소비하는 게 굉장히 많죠. 저도 매출을 이렇게 현황을 보면 전 여러 나라,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 태국도 있고, 몽골 이번에 회원 가입됐지만은 중국도 있고, 이렇게 회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뛰어드는 사람 거의 드물어요. 근데 매출이 발생되고, 제가 물건 사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이 발생되는 거, 매출이 발생되는 거 신기하지 않아요? 저도 막 보면은 매출이 발생되기 몇 페이지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물건을 사고 있지? 근데 그만큼 애터미 제품은 제품력이 있다고 보니까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싸고 좋은 제품을 지속하게 이렇게 제공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계속 애터미는 이렇게 구전 광고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애터미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될 수 있을까요? 됩니다. 저는 확신하거든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속도 차이는 있다고 생각해요. 성공의 시간 차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포기만 안 하면 무조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애터미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여러 나라에서 연락이 와요. 예를 들어서 호주라는데, 그 다음에 태국이라는데 제 유튜브 보고 연락이 오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제품들이 잘 알려져 있고 그만큼 애터미가 잘 알려져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제가 액티브 시니어, 그 다음에 트랜스 휴먼들, 죽기 싫어하는 우리 인류이다 보니까 오래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 오래 살 동안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경제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경제력을 충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우리 인류이기 때문에 나이가 먹어도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들이 뭔가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애터미 같은 어떤 이런 시장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지금 어때요? 애터미 돈 안 된다고 많이 하잖아요. 안 된다고 얘기를 밖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밖에 어떤 네트워크들은 이렇게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어느 정도 가입비가 있다든지 유지비가 있다든지 그러면은 당연히 그런 거는 빨리 소득이 눈에 보이겠죠.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그게 지속이 될까가 문제예요. 우리는 당장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당장 내가 눈앞에 보이는 수익보다도 지속적으로 뭔가 어떤 시스템 소득으로 이렇게 유지되기를 바라는 시스템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애터미의 어떤 그런 장점들이 충분히 살리면 무조건 애터미는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또 한 가지는 이게 보상 플랜. 이게 이제 35%가 이렇게 아주 적절하게 해온 수당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것이 애터미다 했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이 엔가의 어떤 비밀을 아세요? 엔가의 비밀. 저는 이 엔가의 비밀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엔가라는 것이 나오면서 엔가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거예요. 애터미는 무한 단계로 인정을 해준다라고 생각했을 때 애터미는 망하겠네라고 소리 많이 들어보죠.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아마 계시요? 처음 오신 분들은 좀 죄송해요. 제가 이런 아마 사업하신 분들한테는 좀 더 어떤 알아듣기 쉬우실 것 같은데, 그런 말씀 많이 들을 거예요. 애터미 망하겠네. 근데 여러분들 엔가의 비밀을 알면 절대 안 망하죠. 엔가의 비밀을 알면 절대 안 망. 왜냐하면은 일일 매출의 22%, 일일 매출의 22%, 또 한 가지는 일일 점수. 이거 아시죠? 일일 점수는 뭐예요? 점수가 나올 만한 사람들은 이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15점이 될 거고, 어떤 사람은 30점이 될 거고, 어떤 사람은 70점이 될 거고, 이런 점수를 70점짜리가 몇 명이고, 30점짜리가 몇 명이고, 15점짜리가 몇 명이고, 그럼 총 점수가 나올 거죠. 전체 컴퓨터가. 그러면 그날 매출의 20%를 딱 나누고, 이 매출을 나눠보면 그날 N가 1점당, 점당, 고스톱이 아니에요? 점당 얼마라는 게 나온 거예요. 자, 이러면은 여러분들, 회사는 매출의 25%를 쫙 뿌려줬어. 매출의 25%를 쫙 주고 나면 끝이죠. 매일 매출의 25%를 딱 내놨어. 아까 거기에 물론 여러분들, 상한가에서 넘쳐나는 비용, 그리고 저희가 이제 40대 70 이렇게 맞춰서 넘어가는 비용 있죠. 넘어가는 포인트. 이런 것들 역시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들 회사가 먹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 회사에서 이 N가를 컴퓨터가 매일 계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N가로 보너스를 지급하게 된다는 것. 저는 박한길 회장님이 이걸 개발한 거잖아요. 아까 상한가를 개발했고, 글로벌 마케팅 개발했고, 엔카를 개발했고. 이게 이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를 새로 쓴다. 특히 바이너리 시스템,
바이너리 구조를 완성시킨 분이다. 저는 이걸 확신하거든요. 바이너리 시스템이 왜 완성이 안 됐냐면은 뭐 대수가 제한이 되고 또 한 가지는 뭐 추천 수당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리고 또 월마감이 있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못 한다는 건데 이런 거 아까 특징 월마감 없애고 무한단계 무한누적 상한가 또 추천성을 없애고 이런 거를 둠으로써 이런 어떤 특징을 둠으로써 바이너리 시스템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의 애터미의 바이너리 시스템을 완성시켰다는 거죠. 자, 이런 어떤 시스템 완성된 이런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애터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된다는 거죠. 저는 지금 아까 여러 가지 제가 살아가면서 일본 유학을 일을 하면서 일본하고 관계된 여러 가지 좀 어떤 불이익을 당한 부분이 있었는데 뭐 천지지변이죠. 그게 뭐 지진이라든지 코로나라든지 이런 걸 있다 보니까 이 시스템 또 이게 글로벌 마케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 나라하고 비즈니스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어떤 걸 느꼈냐면은 콜마 회장님이 대한민국에 어떤 좀 안 좋은 어떤 뉴스가 나와가지고 콜마 제품 사지 말자 불매운동 한번 일어났었죠. 네네. 근데 대한민국에만 불매운동이 일어났지 다른 나라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죠. 앞으로는 네트워크가 워낙 이렇게 발전되다 보니까 한 나라에만 극한된 이런 어떤 비즈니스를 하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콜마 제품을 당분간 못 팔고 그랬지만은 다른 나라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제가 이제 일본하고만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어려웠었잖아요. 만약에 일본 아니고 다른 나라하고 글로벌 비즈니스를 했을 때는 어려움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나의 어떤 아까 대청봉 올라가는 그 대안 여러 가지 길이 있었듯이 내가 살아가는데 대안을 많이 여러 가지로 둬야 된다. 그 중에서 애터미의 어떤 글로벌 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키면 정말 대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그런 대안이 저는 애터미가 최고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애터미 진행하고 있는데 애터미의 어떤 아까 점수 있죠. 이 7급 15점 이런 점수도 보면은 좀 정말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점수를 배치했죠.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이런 어떤 경이로운 어떤 마케팅 플랜을 짜놓은 우리 박한길 회장님이세요. 처음에 오신 분들은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의 어떤 마케팅 플랜이 어려울까요? 애터미고 너무 심플하잖아요. 제가 딱 10분 들어보니까 이 마케팅 플랜을 알겠더라고요. 근데 다른 것들은 이게 어려운 그런 어떤 것들을 많이 주고 제한사항을 많이 주다 보니까 어려운데 애터미는 너무 쉬워요. 너무 심플한 거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어떤 회사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무궁무진히 발전할 수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제가 이런 어떤 애터미가 정말 이런 시스템이다. 이러다 보니까 정말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일본 친구들하고 가서 보면은 단지 다른 나라에서는 애터미가 한국 건지 모르더라고. 제가 일본 가서 애터미 얘기했는데 애터미가 다른 나라 제품인 줄 알아요. 한국 사람들조차 한국 애터미인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애터미가 한국 거라는 걸 우리가 좀 더 알리고 제가 이제 처음에 A사를 알았을 때 미국 에이다주가 A사가 있거든요. 근데 에이다주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다른 주보다 발전이 됐어요. 뭐가 발전이 됐냐면은 관광 쪽으로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회원들이 A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이다주에 굉장히 많이 방문자가 늘어났는데 지금 현재 그게 어디서 일어나고 있을까요? 공주의 세수를 20에서 25% 애터미가 맡고 있다고 하잖아요. 세금수를. 그리고 지금 전 세계 27개국 나라 사람, 한국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약 70개국 글로벌 회원들 가입할 수 있다. 자, 그 사람들이 본사 방문을 희망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앞으로 몇 년 후에 이 애터미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일을 한번 낼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공주,
공주시 거기에는 정말 큰 미국의 에이다주의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듯이 공주시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친구들이 베트남에서도 오고 일본에서도 오면은 꼭 저도 공주 데려가거든요. 그리고 뭐예요? 공주 가서 공주 한번 보고 본사 보고 거기에서 밥을 먹고 오잖아요. 그리고 공주의 잠깐 이렇게 내용을 잠깐 공주 시내를 구경하고 이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핵심 어떤 도시로 공주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변함없이 이렇게 쭉 발전되다 보면 애터미는 정말 대한민국의 어떤 큰 일을 아주 큰 일을 낼 수 있는 그런 애터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